예, 2024년 8월 28일 지금 저녁 8시 55분 경이고요. 제가 저도 웬만하면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진 않는데 오늘 또 조금 전에 좀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테러가 있어가지고 증거를 저도 이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지금 이제 며칠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평상시보다 테러가 한 2배 정도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때도 천장에서 얘네가, 이 자살방지원들이 천장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격으로 쏘는 건지, 뭐, 이 자살방지원들이 쏘는 건지,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얘네가 기계를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계 특유의 소리, 삐 하는 굉장히 뭐 기분 나쁜 소음이 있는데, 그 기계를 돌리는 소리가 일단 들리고, 그리고 이제 제 천장 위에서 제가 2층 침대에서 자기 때문에 천장이 굉장히 가까운데, 천장에서 이렇게 몸을 향해서 이렇게 뿌릴 때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피부로 스며드는 이 느낌이 있는데, 피부로 이제 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한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잠결에 느끼기에도 기계 돌리는 소리와 함께 약을 뿌리는데, 화학무기죠. 화학무기, 화학약품, 유독가스, 이제 이거를 수증기 형태로 불산 플러스 화학무기를 이제 뿌리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VX나 살인가스 이런 거는 냄새가 나니까 아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수포제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가려운 느낌 때문에 알고, 그 외의 것들은 청산가리 이런 것도 보통은 이제 살충제 냄새, 에피킬라 냄새일 때 청산가리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꼭 이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는 추측을 못 하겠어요. 어떤 화학무기인지. 그래서 몸에 이렇게 와닿는 느낌, 몸에 이제 뿌릴 때 이 피부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2배로 세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산책하는 데 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발에, 이 아래쪽에서 제 발에다가 쏜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이게 지금 운동화 깔창입니다. 근데 이 깔창이 여기가 이제 약간 축축해졌어요. 발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이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산이 대부분의 물질을 통과하고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 발가락 사이에다가 굉장히 다량을 뿌린 겁니다. 화학무기를 다량을 뿌렸기 때문에 제가 축축하다, 이렇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지금 발가락 사이에 드는 거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2배, 3배 곱하기 2~3배의 지금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들이 20대, 30대, 40대까지, 10대부터 이 젊은 층은 아시죠? 공무원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다른 연령대보다 더 미친 듯이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저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서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오고,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제가 삿대질을 하거나 욕을 하게 되면 촬영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는 건, 여태까지 전부 다 20대 남자애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10대 남자애, 그 다음에 40대 남자, 이런 경우에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고, 특히 이제 여자 기집애들인 경우도 있는데, 이 10대, 20대,
간혹 40대까지 이 젊은 층이 이 화학무기 테러 정권센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대로 하라는 대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촬영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거나 욕을 하면 촬영을 하면서 경찰을 먼저 불리는 것은 이 젊은 층이 많은 게 얘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재광 씨 얘기대로 공무원 가산점과 뭐 휴대폰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돈을 대준다거나 그다음에 연인 커플을 지어주죠. 자방들 2인 1조로 이렇기 때문에 얘네가 죄의식이 없어지면서 악착같이 돈독이 올라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니네들은 좀 죽어줘라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60대 이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고위험군 이래가지고 더 이제 테러를 심하게 하고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이 대상자의 코드를 올려서 살처분 단계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짓들을 하고, 그래서 젊은 층들을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 젊은 층 이 자살 방지 요원들이 눈깔이 뒤집혀 있습니다. 돈독이 올라 있고 본인들의 이 성공적인 삶, 걔네 생각에 더 공무원도 해야 되겠고 이렇기 때문에 더 미친 듯이 이 대량 학살,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억울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다. 뭐 이제 이런 허위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만들어냈고, 이게 자방들이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아래층 19층 3호가 저희는 여기에 지금 산지 한 15년?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19층 3호가 중간에 이사를 왔어요. 이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처음서부터 입주해 사는 주민이 아니고 아래층이 이제 19층 3호가 이사를 왔고, 자방들 중에 실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연봉 8천, 연봉 1억 정도 받고 대상자의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이사를 와서 공사를 하고 천장과 아래층, 벽틈 이런 데 다 이제 화학무기 약통을 설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은 이 본격적으로 화학무기 테러가 이제 시작될 즈음에 얘네가 이제 자꾸 옥상에 밤마다 애들이 올라가고 대여섯 명 정도 이 기집애 남자애들 중삐리 굿삐리들이 올라가고 가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테러가 인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테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다 피해자들이 비인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테러가 강해지고 나서 이제 인지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뭔가 이제 몸에다가 뭔가를 쏘는 것 같고 이 인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꼭대기층이니까 꼭대기층에 여기 20층에 가구가 4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애들이 계속 밤마다 올라가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열쇠로 문을 좀 잠가달라,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잠갔었어요. 저는 이제 옥상에 카메라를 여러 개 설치하고 옥상 입구에도 CCTV 제가 설치를 했지만 해킹을 당해서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일단 열쇠를 잠갔고, 그래서 얘네들이 밤마다 저녁 때 돼서 이제 잠자려고 하면은 가장 테러가 심해지잖아요. 피해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자는 시간 동안에 살벌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이 화학무기 쏘는 거, 정권센터에서 뭐 원격으로 하는 것이든지 자방들이 쏘는 것이든지, 그래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못하게 하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20층 3호고 19층 3호가 아래층이죠. 그러면은 한 층과 층과 층의 사이는 사실은 그렇게 간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옥상과 이 19층 사이도 그렇게 간격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엽기적인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도
뭐 일반인들은 잘 믿지 않겠지만 피해자분들은 아마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19층 3호 쪽에서 19층 3호에 살고 있는 놈인지 아니면은 원래 이제 다른 자방들의 아지트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똑똑똑 노크를 해서 계속 다른 자방들이 합류를 해서 여러 명의 아래층에서 저한테 이제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전기 테러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화학무기 테러가.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층 3호 쪽에서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로프를 이용해서 올라갔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19층 20층 정도에서 떨어지면 즉사인데 어떻게 그러한 짓을 했느냐. 근데 이 로프를 이용해서 안 보이게 저희가 아파트 건물이 약간 굴곡이져 있어요. 그래서 전면은 거실 있고 이런 전면, 창문 있고 이런 전면은 밖에서도 다 이제 보이지만, 그러나 굴곡이진 그 측면은 누가 밧줄을 타고 기어 올라가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그것도 저녁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으로, 굴곡이 져 있는 건물의 측면으로 밧줄을 타고 낑낑 올라가는 인기척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소리를 들었죠.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아래층에서도 제가 자는 시간에 더워가지고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참고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닫고 자고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제 방에서 잠을 잘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자면 인기척이 창문을 통해서 제 방으로 들어오는 이런 인기척을 느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밧줄을 걸고 베란다가 있잖아요. 베란다 이게 창틀이 이제 여러 줄이 있는데 거기다가 줄을 걸고 누군가 올라와서 제 방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 건물 외벽에 굴곡진 곳을 이용해서 옥상에다가 로프를 걸고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19층 3호에서 20층 그 다음이 옥상이니까 그리 거리상으로 멀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아래층에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은 전문 도둑 중에서 이렇게 고층 전문 터리범들, 벽으로 막 벽타기 많이 하는 이런 전문 터리범 도둑들에 대한 그런 기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고층 전문 터리범,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렇거나 아니면은 암벽 등반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19층 3호에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꼭 19층 3호 주민만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자방들이 그 집을 19층 3호를 아지트로 이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벨소리를 누르면 밤에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똑똑똑 노크를 하고 19층 3호로 많이 들락달락 했었기 때문에 애들부터 어른까지 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자방들이 몇몇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자방이잖아요. 정권센터에서 모두 다 그 주변 이웃들을 전부 다 자방으로 만들었잖아요. 정권센터의 직원으로,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틀에다가 제가 베란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있고 창틀이 있고 그 밖에 화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쑥 떨어지는 그러한 공간인데, 그래서 제가 화단이 있기 때문에 창틀에다가 뭘 했냐면은 기름칠을 했습니다. 얘네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얘네가 어차피 다 하고 있는 걸 얘네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벽투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벽투시기로 보고, 집안에 몰래카메라도 아마 설치를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대상자의 우리들의 휴대폰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베란다의 창틀에 이제 기름칠을 했습니다.
뭐 식용유가 됐건 뭐가 됐든 이제 걸레에다가 묻혀가지고 기름칠을 할 때 일단은 화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방 안에서 어쨌든 그 이제 화단 창틀에다가 얘네가 잡고 옥상에 올라갈 때 잡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 물론 건물 외벽 이제 그쪽으로는 제가 칠을 할 수 없고 저희 집 그 바깥쪽으로 나 있는 제 동생 방하고 거실 쪽하고 제 방 밖으로 이 건물 밖으로 돼 있는 그 동그란 그 봉 있잖아요. 이 베란다 그쪽에 있는 봉에는 제가 이제 기름칠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건너편 건물에 있는 중삐리들이 있었어요. 중학생들. 이놈의 새끼들이 저를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촬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들렸냐면은 자방들이 내가 자살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박재광 씨랑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자살 기도한 것으로 그게 기록이 남으면 그 사람의 F코드 정신질환 코드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사건을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이 옥상에 올라가는 걸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베란다 창틀에 이제 기름칠을 하고 제가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기름칠을 하는 거를 건너편에서 촬영을 해서 제가 자살 기도를 했다. 왜냐면 박재광 씨 얘기를 들으니까 자살 기도를 실제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정신질환 코드가 올라가는 이런 건데 저는 제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네가 사진을 찍어서 정권센터에다 이제 보냈겠죠. 그래서 마치 제가 그러면서 지네가 이제 또 돈을 받았겠죠. 이놈의 새끼들이 전부 다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한테 독극물을 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정권센터에서 보내고 정권센터도 얘네가 사람을 자살시키면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죽이면 외제차와 2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처럼 정권센터장도 돈을 안 받을까요? 한 명당 죽이면 뭐 걔네가 뭐 어느 정도 돈을 받겠죠.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전부 다 모든 게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 한 명 죽이고 뭐 1억을 받는지 2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박재광 씨랑 통화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자살을 기도했다 이런 식의 루머를 퍼뜨리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이유가 걔네가 그것을 자살 시도한 사람으로 이제 몰기 위해서 이미 이제 모른 거죠. 그래서 지네 맘대로 코드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싸우는 것도 제가 이제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일방 폭행이에요. 일방 폭행인데 거의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쌍방 폭행으로 이제 문다고 하는 건데 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쌍방 폭행으로 가야지 만약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 이래도 쌍방 폭행으로 가면은 자타의 해를 가하는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코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제가 생각해 보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방들이 젊은 기집애들인데 회사차로 저를 들이받았어요.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순전히 고의로 일부러 들이받은 거예요. 옆에서 좌측에서 갑자기 핸들을 확 틀어서 이제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경우에 뭐 8대2, 7대3 이 정도로 항상 쌍방과실로 합니다. 이제 그 이유도 박재광 씨가 피해자 차량을 자방들이 들이받았을 때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높지는 않지만 자타의 해를 가하는 테러리스트로 이제 코드가 또 코드를 올리기 위해서 그때도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얘네가 일부러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들이받고 나서 사과는커녕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자방들이 심리치료하는 거죠. 째려보고서 걔네들 돈 받잖아요. 심리치료하느라고. 심리치료 플러스 사고를 지네가 내고
뭐 8대2 과실, 7대3이 되더라도 저는 피해자지만 저도 같이 쌍방 과실로 인해서 과실이 올라가고 자타에 해를 가하는 테러리스트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이제 여러 번인데 전부 다 당했는데도 저도 쌍방과실로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죠. 코드가 올라가고 자타에 해를 가하는 테러리스트로 이 코드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 새끼들이 진짜로 야비한 새끼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코드를 올려서, 대상자를 코드를 올려서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죽여야지 얘네들이 2천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정권센터장 같은 경우엔 돈을 더 큰 돈을 받겠죠. 이것은 뭐 제 생각이지만 뭐 1억이나 2억 정도 한 명 죽이면, 그래서 돈에 눈이 까뒤집혀서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 흰신과 이 화학무기 테러인데, 코비드19는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코비드19 이제 방역을 한다고 이렇게 개구라를 치고, 코미디죠. 전부 다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역을 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대량학살을 하는 것이 돈 받고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WHO에서 이제 모든 게 돈으로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피해자분들이 저뿐 아니고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으실 건데, 이것이 전부 다 해결될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그냥 단순히 버틸 뿐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무슨 뭐 놀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건 저 같은 경우도 이 아메리카노를 못 마시게 합니다. 계속 이제 약을 쏟아붓기 때문에, 화학무기를 쏘기 때문에 커피를 얼마 전서부터는 이제 또 못 마시게 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탕 탄 커피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서 먹는데, 거기에는 뭐 시기 질투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설탕 탄 걸 이제 계속 먹어야 살이 순식간에 찌고 뭐 이제 이러니까 아메리카노 같은 걸 이제 못 마시게 합니다. 이 미친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뭐 아무튼 어쨌거나 간에 하루빨리 이들의 이 가해자들,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 그리고 그 맨 위에 상위에 이 지령을 내린 대통령, 뭐 국무총리, 애초에 문재인 때부터 이제 이게 대량으로 시작이 됐고, 그 전서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권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행정부, 정부, 보건복지부, 이들 모두, 이 모든 가해자들을 하루빨리 체포, 처형, 처벌, 깜빵에 넣고, 그리고 이 테러를 중지시키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